안녕하세요. 조선미 라이브 조선미입니다. 예, 제가 2주에 한 번 라이브 방송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는 뭐 나름 주제를 정해서 만든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예전에 EBS 육아학교에서 짧은 질문, 명쾌한 해답, 네, 이런 코너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뭐 1시간에 하나의 사연을 갖고 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짧게 짧게 보내주신 질문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네다섯 개를 이제 설명하고 답하고 이제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로 뭐 여러 가지 피드백도 주시고 또 본인의 사연도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제가 보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좀 어떤 분 입장에서는 궁금한데 해소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해봤는데, 엄마들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괜찮지 않나요? 제가 지었지만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연을 4개 골라서, 뭐 사연은 짧습니다. 짧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이제 짚어서 답을 드릴 건데, 반응이 좋으면 또 이런 형식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중2에 벌써 자신의 진로를 정했고 그 방향으로 가고야 말겠다는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는 화가 혹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며 애니고나 애니과가 있는 예고를 준비하고 있어요. 집 근처의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시간을 두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는 필요 없는 과목들까지 공부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다고 해요. 아직은 전인 교육이 필요한 나이 아닐까요? 네, 이제 중2면은 이제 몇 달 있으면 곧 중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예고나 아마 특목고를 가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지금부터가 아니라 좀 전에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어머니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화가가 아니라 제가 만화가인데, 네, 글자가 틀렸습니다. 요즘 이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가려는 애들이 많은데, 이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가면은 이를테면은 일반 그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아마 배우는 과목이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수학 같은 건 훨씬 이제 비중이 덜할 것 같은데, 가서 이렇게 자기 전공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만화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하면서 이제 좀 일정 과목은 좀 덜 해야 되니까, 아이는 이제 지금부터 아마 그 과목을 안 하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로 준비하겠다는 것 같고, 엄마는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 고등학교에서 그쪽 대학교를 못 가면 뭐 수학을 계속 해야 될 텐데, 뭐 그래도 이 과목 저 과목 다 공부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중2인데 아이가 지금 이제 이쪽으로 딱 결정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다른 선택지들이 많이 제한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중간중간에 수학 때문에 자기의 뭐 가고 싶은 학교나 과를 좀 바꾼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과를 하려다가 나 수학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하고 뭐 문과로 간다든지, 뭐 예고를 갈래, 뭐 이제 체대를 갈래,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나는 이 과목은 진짜 안 돼 하면서 이제 자기가 힘든 과목들을 좀 배제해 나가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얘기할 때 아마 진짜 수학을 안 한다는 건 네가 딴 과는 염두에 안 둔다는 건데, 진짜 네가 만약에 한 번에 대학을 못 가도 꼭 이 과를 가겠니? 하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스스로 내가 얘가 그런 과보다 좀 다른 과를 갔으면, 아니면 좀 더
다른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2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 고등학교로 봤을 때는 기회가 아직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 내년 이 애니메이션 쪽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이제 이미 과목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면서 미술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뭔가를 바꿀 때 굉장히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집 근처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아이들은 다 기숙사에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이것도 내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인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전 인격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니까 요건 좀 맞지 않고 아마 전 영역 교육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지금 엄마와 아이 사이의 쟁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짐작하기에 수학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수학에 시간을 쏟는다고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일단 수학을 안 보는 쪽으로 좀 이게 진로를 잡고 싶어 이런 걸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술을 잘해서 미대를 가고 싶은데 그냥 미대보다는 좀 이런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뭐 아이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엄마가 이 학교 저 학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이가 실제로 이제 이 영역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할 만한 정도의 어떤 끈기, 그다음에 재능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의 그 경쟁률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들이 대체로 성적도 좋고 실기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벌써 이제 미술 학원을 다니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제 그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한테 먼저 컨설팅을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일 많이 아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의 학교를 갈 수 있고 뭐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뭘 더 준비해야 되고 뭐 갔을 때 장래 진로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뭐 한 3군데 정도 저는 많이 컨설팅을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다니면 아이도 굉장히 배우는 게 많을 거예요. 자기가 막연하게 이쪽으로 매진하면 가서 이제 이런 사람이 되겠다,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이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이런 점이 다르구나, 이런 건 좀 생각보다 힘들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내 생각만 갖고 애를 말리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서로 좀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3군데 정도 경험 많은 학원에서 컨설팅 받아보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겠죠? 사실 중2에 자기가 뭘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건 좀 기특한 것 같아요. 가고야 말겠다 저런 거 참 기특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엄마들이 그 어렸을 때는 뭐 웹툰, 일러스트레이터, 애니메이션 이런 직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막연하게 불안을 느낄 거는 같은데, 애가 정말 좋아하는 게 확인이 된다면 네, 굳이 말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애들은 어리니까 언제든지 네, 원하는 방향으로 기회를 갖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32개월 남아있는데 요즘 들어 분노 발작이 너무 심하고 잦습니다. 하루에 10번 정도는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책 보다가 이제 이것만 보고 밥 먹을 거야 하면 난리가 나고, 안 돼 라고 하면 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때리는데 아플 정도로 힘을 실어서 때립니다. 할머니와 있을 때도 아이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악을 씁니다. 평소에 설득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지시가 전혀 통하지 않게 되었네요. 네, 이제 32개월이면 네, 그냥 충분히 이럴 만한 나이죠. 근데 아마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하루에 10번 정도 뒤집어지면
하루가 정말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격해지면서 더 힘드신 것 같은데, 일단 좀 이유를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유 중에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은 정상적인 자기 표현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는 건 32개월이면 이렇게 엄마 내가 밥을 좀 이따 먹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기에는 자아가 이제 발달이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내가 아니야. 엄마가 하지 말란다고 내가 안 하는 건 아니야. 요 정도의 자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의 표현은 해 그러면 싫어. 하지 마. 싫어.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밥 먹을 거야 하면은 싫어 이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만 보고 밥 안 먹을 거야 그래도 싫어 이럴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의지에 반하는 게 요 나이 아이들의 자기 표현이에요. 저도 이제 저희 애가 뭐 싫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 끝나기 전에 싫어 싫어 이러더라고요. 이제 교과서를 보고 자아의 성장이구나. 이제 돌을 닦는 마음으로 자아의 성장이구나 하면서 빨리 성장하든지 뒤로 가든지 할래? 이제 뭐 이렇게 좀 있던 것 같은데, 정상적인 분노 발작이면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이제 자아의 성장이구나 하고 좀 돌을 닦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훈육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몸이 커지고 이제 이렇게 운동 양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활동 범위도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가지 말라는 데도 가고 싶고 이런데, 이제 훈육을 요때 이제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하면 안 돼 뭐라든지 우리 밥 먹을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게 허용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로 좋게 말할수록 더 떼를 쓰고 뭐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이제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육이 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그렇죠. 지금 엄마를 때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분노 발작이라도 이제 지금 훈육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이게 훈육을 내가 안 시켜서 그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훈육을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정상인가? 자, 이제 훈육의 문제인지를 알려면 얘가 막 떼를 쓴 다음에 원하는 걸 대체로 얻으면 훈육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가 괜히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싫어, 저렇게 하자 그러면 싫어, 이렇게 해서 의미를 안 보고 싫어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자기 표현의 중간 과정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냥 원하는 거를 안 들어줄 때 떼를 쓰면, 그러니까 뭐 저거 사줘, 뭐 안 돼 그러면 소리 지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얘가 그걸 사줘야 때가 잦아들면 그거는 이제 훈육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훈육상의 문제냐면은, 사줘 할 때 안 사주고 사달라고 하고 때를 썼을 때 사주면 이 아이는 사달라고 하고 때를 쓰고 소리를 질러야 사주는구나, 이렇게 잘못 학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훈육이라는 건 엄마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알아듣는 게 훈육인데, 때를 쓰니까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잘못 배운 거니까 훈육을 이제 제대로 시켜야죠. 그래서 그냥 제일 심플한 건 그냥 웬만하면 되는 거는 빨리 들어주세요. 이게 뭐 이것만 보고 밥 먹을 거야? 근데 뭐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굳이 책을 읽다가 밥 먹을 거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밥 먹자 이렇게 하고, 싫어 뭐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무조건 먹여야 되면 뭐 데리고 가서 먹이고, 뭐 지금 배가 안 고플 때다 그런지 빨리 중단하고 이렇게 엄마가 빨리빨리 판단을 하고 좀 이를테면 성질을 덜 건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안 되는 건 그냥 끝까지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돼 하고 들어주거나 돼 했다가 안 들어주면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져요. 자, 그래서 하루에 1개 정도는 절대 안 돼 하고 끝까지 안 들어주는 그런 이제 훈련이 반복돼야 아이들의 이제 훈육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하나 저 말씀드릴 거는, 엄마를 때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가 어떤 나이에도 이제 때리는 거는 강하게 제재를 해야 돼요.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엄마가 때리는 거를 허용하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도 허용된다고 잘못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아플 정도로 때린다는 거는 지금 엄마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그 아이를 제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좀 의심이 되는데, 때릴 것 같으면 미리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 애들이 이제 행동이 이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슬로 비디오로 날라오고 딱 때릴 것 같을 때 얼굴이 이미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손이 날라올 때 탁 잡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때린 다음에 타임아웃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엄마를 때리면 저기 의자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 하고, 때리면 바로 의자에 한 10분 정도? 아니구나, 한 5분 정도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꼭 잡고 있으면 때리는 행동 같은 거는 금방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32개월이면 엄마의 의지에 반대하는 걸로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자기 표현이 좀 격해지다 보면은 분노 발작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된 일이면 조금 몇 달 지켜보시고, 이제 점차 애가 차분해지면은 그냥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끝까지 때를 쓰는 건 훈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안 되는 걸로 끝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때리거나 던지는 행동은 개월수와 상관없이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때리는 행동이 나타나면 그때는 타임아웃, 의자에 앉기,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이요. 자, 임상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자해 학생들이 늘어서 걱정이에요. 자해 충동을 느끼는 아이가 자해하고 싶다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을 수 있도록 산책도 같이 해주고 1시간 넘게 함께 있어줘 봤는데 금단 증상을 참아내는 것처럼 과호흡도 왔다가 여러 가지 힘들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다시 자해하긴 했어요. 그렇게 힘들면 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임상에서 느낀다는 건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정말 자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영역에서 비자살적 자해라고 해서 새로운 용어도 생겨났어요. 보통 자해하고 이제 자살하고 전에는 이렇게 자살을 하려다가 자해를 한다든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자살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자해를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자해라는 거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왜 자해를 하지? 아플 텐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혈관까지 다쳐갖고 뭐 이제 응급실에 가서 꿰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자해를 하는 이유는 이제 자해를 하면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자해를 함으로써 심리적 고통이 좀 덜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불안하고 초조할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손톱을 물어 뜯거나 뭐 이렇게 그 손톱 가장자리에 막 그런 거를 잡아 뜯잖아요. 뭐 머리카락을 돌돌 말기도 하고 뭐 이제 잡아 당기기도 하는데, 마음이 되게 힘들 때 신체에 어떤 자극을 주면 좀 주의가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 볼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렁물렁한 뭐 곰돌이 이런 거 이제 좀 보셨을 텐데, 마음이 너무 힘들면 신체로 주의를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해예요. 그러니까 뭐 미칠 것 같고 막 이렇게 폭발할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이럴 때 이렇게 손이 뭐 주로 이제 손목을 처음에는 많이 하는데, 손에 날카로운 통증이 오면은 잠깐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반복하면 이제 계속 이렇게 마치 중독처럼, 금단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거를 해야만 좀 마음이 뭐랄까, 걔네들 표현이 뭐 좀 시원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후련해진다. 그래서 제가 좀 아프지만 다치지 않는 다른 방법들을 알려주면
뭐 예를 들면 센 고무줄 같은 거 손목에 메고 있다가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피가 나와야 된다고. 피가 안 나오면은 별로 시원하지 않다 그러고, 초반에는 이제 피가 조금 나오는 걸로 됐는데 이제 점점 이제 금단이라는 게 왜 줄어들면 되게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더 깊은 상처를 내고 좀 더 안 보이는 데다가 자주 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자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거지만 그 뒷면에 그 이면에는 아주 강한 심리적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해 행동 자체를 못하게 한다고 안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1시간 넘게 있었는데 막 그걸 하고 싶어서 뭐 해야만 할 것처럼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해 행동에 이제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왜 그렇게 괴로운지 마음이. 이제 이 아이들은 굉장히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긴장되고 끊임없이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곧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느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뭐 학업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또래 관계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하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일단 좀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의지로 견딜 수 있는 문제면 자해까지 안 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일단 그렇게 격한 고통은 좀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요인, 뭐가 됐든지 간에 뭐 또래 관계가 됐든 학습이 됐던, 네,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같이 의논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제 상담을 받도록 하든지.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해는 심리적 고통을 나름 견뎌내려는 이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 고통을 없애주는 게 핵심이고요. 이 정도면은 좀 정신과를 방문해서 약을 좀 복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와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 어린애들이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러니까 뭐가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죠. 뭐랄까, 이 강력한 압력.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네 미래가 다 끝이야. 네가 잘 못하면 가족 모두가 너한테 실망할 거야. 뭐 이제 이런 압력으로 밀어놓은 뭐 이 교육과 사회와 뭐 저는 가족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라는 시기의 문제도 크죠. 인생에서 가장 불안정한 시기. 그러니까 가장 불안정한 시기에 가장 큰 압력을 겪어야 된다는 게 참 아이들을 이렇게 어떤 구석으로 모는 것 같아서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4번째. 첫째가 너무 예뻐서 둘째한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이 됐는데요. 둘째 키우느라 힘들다 보니 요즘 첫째가 오래 장난치면 체력이 힘들다 보니 화를 내게 돼요. 저도 모르게 버럭하면 깜짝 놀라는 모습에 자괴감이 드네요. 그렇게 예뻐서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소중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첫째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네, 아마 이제 어린 둘째를 키우다 보니까 첫째한테 화를 내게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엄마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화를 안 내는 건 뭐 이렇게 불가능,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지금 두 아이를 다 직접 돌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걸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해달라고 서로 달려듭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계속 놀아야 돼요. 계속 놀거나 장난치거나 뭘 먹거나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애들이 둘이면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다 일일이 반응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체력적으로 힘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너무 예쁘려면, 지금 첫째가 너무 예뻤다고 하시는데, 뭔가가 혹은 누군가가 너무 예쁘려면 일단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 시간이 늦었는데 길 가다가 하늘 너무 파랗다, 꽃 너무 예쁘다 이러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첫째만 있을 때는 좀 엄마가 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너무 예쁘려면은 좀 덜 피곤해야 됩니다.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뭐 음악이 정말 막 애간장을 녹인다든지 뭐 이제 이런 느낌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랑스럽다, 예쁘다는 감정은 내 상태가 거기에 따라줄 수 있어야 느끼거든요. 둘 키우면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아. 뭐라든지, 왜 이렇게 힘들지? 뭐라든지, 언제 끝나지? 빨리 밤이 됐으면 좋겠어. 예, 이제 이런 게 보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둘째가 손이 더 많이 가니까 첫째가 막 움직이면 가만 좀 있어 뭐라든지 그만 좀 보채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크는 게 아이들인데 어머니는 지금 그 예뻤던 때를 생각하면 좀 되게 속상하신가 봐요. 자,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건 뭐랄까 같이 살지 않는 사람만 가능한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막 느끼는 건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이 제일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엄마가 직장 갔을 때 애한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거, 부모랑 자식이라는 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으면서 일상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눈앞에 이제 애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보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느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엄마가 첫째가 예쁠 때도 주로 돌아보면은 잘 뗄 거예요. 저는 딸이 28살인데 아직도 잘 때 보면은 그 아기 때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 3초쯤 참 제가 저런 때가 있었지 이런 건데 네, 진짜 삶을 같이 산다는 건 네, 좀 안아줄 때도 있고 토닥여 줄 때도 있지만 소리 지를 때도 있고 훈육할 때도 있고 이게 진짜 삶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멀리에서 맨날 꽃다발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이런 게 더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같이 와서 라면이라도 같이 끓여 먹는 게 좋으시겠어요? 자, 엄마가 첫째를 생각할 때 그 감정도 사랑이지만 예, 지금 또 나도 모르게 버럭하게 되고 뭐 또 그러다가 미안하고 이런 게 저는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애는 키우는 거지 느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뻐한다는 감정은 저는 육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쁘지 않으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근데 다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24시간 그 감정을 느끼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아이들도 그렇게 현실에 적응하면서 커나가는 겁니다. 네, 좀 도움이 되시죠? 예, 다 그렇게 살고요. 제 생각에는 다른 분들은 더 많이 소리 지를 겁니다. 네,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칠 거고요. 네, 이런 형식이 도움이 됐다,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네, 제가 다음번에도 이런 형식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